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스크럼 베스트 프랙티스 중에 네, 찾아보니까 좀 유명한 사례로 스포티파이가 가장 유명하게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모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네, 스포티파이 모델이라고 이제 어떤 하나의 모델처럼 이렇게 딱 이름이 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스포티파이 모델이다라고 딱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 모델은 2012년에 이 헨릭,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헨릭이라는 사람과 앤더스라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백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처음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 헨릭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 스포티파이에서 애잘 코치로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포티파이가 이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애자일 모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애자일 모델의 어떤 확장된 개념으로 그 자신들의 맞는 형태로 약간 변형해서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 모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스포티파이 조직에서 이제 접근하는 어떤 고유한 이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문서화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따라 해보려고 많이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스포티파이가 이런 조직 문화로 인해서 뭐 다른 뭐 어떤 기술적인 강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런 스포티파이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실제로 기업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91% 정도가 만족했었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서베이를 해보니까 94%까지 올라갔더라.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 모델은 이제 어떤 특정한 관행이나 어떤 수단의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크럼 프로세스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특정한 어떤 수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애자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이제 보이시는 이런 그 구조로 그 조직을 구성하는 게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팀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각자의 팀이 그 팀이 각자가 사용할 프레임워크를 다 따로따로 선택해서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쿼드라는 거는 하나의 팀이라는 건데, 팀인데 팀 개념으로 스쿼드가 있는데, 네, 이런 스쿼드, 트라이브, 길드, 뭐 챕터 뭐 이런 이제 조직들을 만들어서 공동의 그런 목표로 정렬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지식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스쿼드라는 것이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는 하나의 팀 단위입니다. 그래서 개발의 기본 단위로서 대략 한 8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이 스쿼드는 스크럼 팀과 유사하고 개발에 대한 자율성도 가지고 책임도 가지고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그런 스타트업 회사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디자인, 개발, 테스트, 릴리즈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도구, 그러니까 인력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쿼드가 여러 스쿼드가 있을 텐데 많은 스쿼드가 있겠죠. 그 스쿼드들은 각각 다 뭐 어떤 스쿼드는 스크럼 스프린트를 사용하고 어떤 스쿼드는 칸반을 사용하고 뭐
섞어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작업할 것인지 그런 작업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각 스쿼드가 이제 뭐 안드로이드 클라이언트를 구축하고 하는 코드가 있고 뭐 어떤 라디오 경험을 구현하는 그런 스쿼드가 있고 뭐 백엔드, 뭐 결제 솔루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장기적인 미션들을 각 스쿼드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쿼드 각각의 스쿼드들은 네, 모든 스쿼드들은 이제 스타트업 원칙을 권장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르고 잦은 릴리즈를 한다. 이거는 이제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사례인 거고요. 어떤 하나의 릴리즈 규모가 너무 커버리면, 이게, 그거를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스프린트 기간, 하나의 사이클, 2주의 사이클 동안, 그거를 이제 릴리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릴리즈하는 업무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짧게 릴리즈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릴리즈하면서 자주 피드백을 받고 자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매트릭스와 A/B 테스트 사용해서 실제로 뭐가 효과가 있는지,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각의 그 스쿼드들이 따로따로 어떤 특정한 롤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개발 목표를 가지고 따로따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릴리즈 할 때에 각각의 자율성을 가지고 의존성을 최대한 탈피하면서 릴리즈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제 기존에는 스포티파이에서는 이런 스포티파이 어플리케이션 앱 자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형태였기 때문에 각각의 스쿼드가 이제 업무를 한 다음에 다시 그걸 합쳐서 릴리즈를 하고 이제 확인을 다시 하고 하면서 해야 하는 그런 좀 업무에, 어떻게 보면은 각, 각각 따로따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쿼드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예 그 어플리케이션 방식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페이지 형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스포티파이 앱은, 클라이언트 앱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블럭별로 이렇게 릴리즈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트라이브라는 개념입니다. 스쿼드가 하나의 작은 팀이라고 한다면, 이제 트라이브는 그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쿼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다 이제 스쿼드가 되겠고요. 이 스쿼드들이 이제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쿼드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트라이브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각 트라이브에는 트라이브 리드가, 리더죠. 트라이브 리드가 있어서 그 트라이브 내의 스쿼드들의 최적의 업무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트라이브의 크기는 이제 던바 넘버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100명 이하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던바 넘버는 이제 인간이 이제 정상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 그런 관계 유지에 좀 어려움이 생긴다. 250명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포티파이에서는 10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라이브 내의 스쿼드들은 모두 물리적으로 이제 같은 사무실에 이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제 배치가 돼서 이제 업무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라운지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협업을 촉진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라운지 공간이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업무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 라운지 뒤편에 이제 있는 이 룸이 있는데, 이건 이제 회의하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트라이브는 이제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데요.
현재 작업 중인 내용, 배포, 뭐 진행 중인 작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기술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모임을 개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은 챕터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스쿼드와 트라이브를 이제 구성했을 때, 어, 이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스쿼드들이 자율성을 보장받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각 따로 노는 거잖아요. 따로 노는 거라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할 때 이제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챕터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스쿼드에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배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 챕터는 예를 들면 뭐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개발자 그룹일 수 있겠죠. 또는 여기는 뭐 마케팅 그룹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회사에서는 하나의 하드웨어 팀, 소프트웨어 팀, 뭐 이런 식으로 AI 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기술 공유를 이제 기술 공유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좀 선임 엔지니어가 이제 후임 엔지니어한테 그런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도로 이제 챕터에는 별도의 리더를 이렇게 따로 두지는 않고 이 안에서 가장 선임자가 이제 그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챕터 또한 뭐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특정 이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요. 챕터 리드는 그 구성원에 대한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려지는데, 네, 스포티파이 내에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조직이 계속 이제 변경되기도 하고 스쿼드도 이제 변화를 겪고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뭐 난해하게 실제로는 되지만 어쨌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길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어떤 관심 공동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동아리 개념처럼 보이고요. 네, 어떤 큰 그런 관심 항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언제든 뭐 가입했다 탈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조직의 이런 트라이브 아까 이제 챕터 같은 경우는 같은 트라이브 내에서만 이제 구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트라이브에서 트라이브를 넘어서 모든 전체 회사 전체 영역에서 이제 그 구성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드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공동의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요런 구조 자체가 기존의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매트릭스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조직들도 각 하드웨어 팀이나 뭐 소프트웨어 팀 이렇게 뭐 AI 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구 팀 뭐 이렇게 다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마케팅 팀 팀이 조직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들도 이렇게만 이런 조직으로만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신속한 그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그 팀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프로젝트 단위로도 조직을 또 구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런 매트릭스 조직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스포티파이도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라이트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차이점을 갖는 것은 이제 이렇게 수직 차원과 수평 차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수직 차원으로는 이 수직 차원은 이제 스쿼드 개념이죠. 한 스쿼드 내에서의 수직 차원은 이제 다양한 기술 셋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고 자율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기존 조직보다는 훨씬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그런 공동 작업 스쿼드다. 그렇게 해서 그룹화가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을 구축할 것인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평 차원은 이제 기존 조직으로 따지면 이 수평 차원이 이제 공통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챕터의 개념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지식과 도구 코드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에 이제 중점을 두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네, 전통적인 매트릭스 조직과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그 스포티파이에서 어떤 조직적인 네, 어떻게 이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인력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부분을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스포티파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 가치인 것 같아서 조금 넣어봤는데요. 어, 일단 얼라이먼트와 어토노미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라이먼트는 이게 이제 하나의 각각의 스쿼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스쿼드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강하게 얼라이먼트가 있어야 한다.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거는 공동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회사에서, 이거, 회사의 전체 목표는 어떤 게 하나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얼라이먼트 되지 않고, 각각 따로 놓으면은 이 얼라이먼트가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간다 하면은 이제 그게 얼라이먼트가 잘 됐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토노미 같은 경우는 자율성인데요. 각각의 스쿼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자율성을 가지고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스포티파이가 추구하는 모델은 이제 하이 어토노미, 하이 얼라이먼트. 그래서 요 모델을 이제 구현하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둘 다 로우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굉장히 자율성만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관리자가 어떤 뭔가 하나의 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얼라이먼트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무 자율성 없이 그냥, 야, 이거 해, 하면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창의성이 엄청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보통 이제 관리자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머리로 표현되곤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 같네요. 네. 진짜 왜 대머리를 그려놨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추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컬처. 이 그러니까 스포티파이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딱 보면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가장 초반에 얘기하는 게 스크럼보다는 애자일이다. 그리고 어떤 그 조직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더 집중한다.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트라이 한다라는 개념이 좀 강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거에 이제 국한돼서 거기에 나를 짜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를 이제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스포티파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또 어떤 공유의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유의 가치라는 게 공동 작업이 훨씬 수월하게 되고 의존성을 좀 더 탈피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루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스쿼드가 이제 두 개의 스쿼드가 있을 때 어, 각각의 스쿼드가 하는 일이 있겠죠. 각각의 스쿼드가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제 물론 당연히 이 B를 구현하는 것은 스쿼드 2가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스쿼드 1이 어떤 부분에서 스쿼드 2를 지원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고 하면, 이 스쿼드 2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스쿼드 2의
코드를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하고 리뷰를 받는 거죠. 리뷰를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오픈소스, 내부의 오픈소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런 협업과 공유,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어떤 상호 존중의 문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내부 구성원들은 서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내 동료는 굉장해라는 그런 얘기들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에고를 강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여기서 난 천재야, 내가 최고야 이런 사람은 없대요. 그런 사람은 없고 이제 서로 그런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많은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참고 자료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에자일을 구현하는지에 대한 백서가 있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 내용은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백서를 작성한 그 헨릭이라는 사람이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발표드린 내용들은 이 백서하고 이 유튜브 영상의 파트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섞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 파트 1은 이제 개념을 설명했다고 하면 파트 2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잘 굴러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제약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완벽하게 다 이해하진 못해서 이 부분은 이제 추가로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느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기업들이 이제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하려다가 실패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답이 아니고 자기 조직에 맞도록 어떤 변형하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도 이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주기적인 설문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개선을 하면서 이제 그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뭐 91%, 94%뭐 이렇게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얼라이먼트와 어토노미의 그런 개념, 그리고 이제 그 스쿼드가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의존성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 업무가 각 스쿼드가 묶여 있으면 기존 워터폴 그런 조직하고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 팀이 업무가 끝날 때까지. 그런 의존성을 최대한 제거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릴리즈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스쿼드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뭐 이게 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그 실패로 인해서 어떤 질책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빨리 실패를 함으로써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빨리 배웠다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보다는 공유, 그리고 수단보다는 가치, 스크럼보다는 에자일인 거죠.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호 존중의 문화. 이게 없으면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스포티파이에서 구성한 이런 조직 모델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스크럼을 이제 공부하고 있지만 스크럼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저희 이제 어떤 조직 규모나 네,
인력 구성이나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변형된, 확장된 형태로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데요. 네, 이 스포티파이가, 질문 아니고 그냥 제 코멘트입니다. 네네네, 이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한 2009년에서 10년 정도 이후부터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네, 이용자 수가 계속 오늘날까지 계속 우상향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포티파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길드라는 곳, 그리고 스쿼드, 트라이브, 챕터 이렇게 네 가지 그룹에 이제 속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어, 이제 불필요한 실제 개발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보다도 개발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인 코멘트는 어떤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 모델 자체가 이제 우상향을 띠고 있을 때 이런 그 스포티파이 모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좀 그 부분 되게 중요한 얘기신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변형시킨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게 된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스크럼에 굉장히 익숙한 조직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소규모 조직일 때. 근데 이제 점점 조직이 커지면서 이제 그 스크럼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해가 되고 하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바꿔간 거죠. 그 조직에 맞춰서.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이걸 따라하다 실패하는 이유도 네, 이것만 딱 보고 와 하고 너무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입했다가 자기 조직에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모델을 보면서 저도 느꼈던 거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게 막 굉장히 많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길드에도 조직돼 있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일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근데 이제 스포티파이는 구현하는 게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마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까 이제 참고자료 영상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시간을 또, 그러니까 2주 스프린트면 하루 정도 되는 거죠. 열흘 중에 하루. 하루 정도는 그냥 각 개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해킹데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를 어떻게든 더 좋은 기능을 넣기 위해서 창의성이 빨리빨리 뭔가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스크럼 프로세스도 저희 회사가 규모가 나중에 커지면은 스포티파이가 고민했던 것처럼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에 이제 착안한다면 스포티파이 모델도 좋은 참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